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러를 맞은 부위가 파랗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틴들 현상과 비침을 줄일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눈밑 필러, 다크서클 필러, 또 눈물꼬랑 필러에 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틴들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레스틸렌 아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의 론칭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50명 한정 초청 행사였는데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이 행사에서 눈밑 필러 시술과 관련된 최신 정보, 강의도 좀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을 몇 가지 이렇게 선별을 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풀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좀 참조해 주시고, 저는 좀 짧게 요약해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레스틸렌 아이라이트는 회사에서는 신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신제품이긴 하죠. 새롭게 포장을 했으니까. 하지만 기존의 레스틸렌 파란색 1cc 제품을 소분해서 0.5cc 단위로 재포장한 제품입니다. 눈 주위 시술처럼 적은 용량이 필요한 부위를 위해서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을 출시한 계기로 눈밑 필러 시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틴들 현상과 비침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가 이루어졌고, 저도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서 오늘 주제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러를 맞은 부위가 파랗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마치 먹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 밑에 이렇게 맞았는데 퍼렇게 먹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분들이 있죠. 왜 생기는 걸까요? 빛이 물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깊은 물속에 파란 빛이 더 잘 보이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피부 속에 들어간 필러가 마치 작은 물방울처럼 작용을 해서 빛이 통과를 할 때 파란 빛이 더 산란이 잘 돼서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비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러가 피부를 통해서 비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마치 비닐봉지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 그 형태가 이제 비쳐 보이는 거죠. 이것은 피부가 얇은 사람, 얇은 부위에 필러를 주입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꼭 파랗게 비쳐 보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비쳐 보일 수도 있고, 필러가 살색 필러라고 하면 허옇게 비쳐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현상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틴들 현상은 색의 문제고 비침의 현상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비침 현상이 좀 더 큰 개념이고 틴들 현상은 비침 중에 파랗게 비쳐 보이는 거가 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틴들 현상의 주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러가 얕게 들어갔을 때 틴들 현상이 더 잘 생깁니다. 마치 얕은 물에서 빛이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필러의 성분, 모든 필러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입자의 크기는 어떤지에 따라서 필러의 틴들 현상이 생길 확률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분자의 크기가 어떻고, 그 분자를 이용해서 만든 겔의 입자를 어떻게 잘랐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 내용은 블로그에 좀 잘 써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많은 의사분들이 필러의 입자 크기가 틴들 현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셔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틴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필러를 구성을 하는 히알루론산 분자의 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러는 작은 히알루론산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의 크기가 아니라 필러 덩어리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들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모래성과 자갈성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같은 크기의 성이라도 모래로 만든 성은 빛을 더 많이 산란을 시키고, 자갈로 만든 성은 빛을 덜 산란을 시킵니다. 여기서 모래알이 작은 히알루론산 분자, 자갈이 큰 히알루론산 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틴들 현상과 비침을 줄일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입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이거는 시술하는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겠죠. 적절한 깊이의 필러를 주입을 해야 하는데, 눈밑 필러, 다크서클 필러, 눈물꼬랑 필러
필러는 주입 깊이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깊이 조절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적절한 필러의 선택. 물을 덜 끌어당기는 필러가 덜 비쳐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레스틀렌의 나샤 제품이 다른 필러보다 물의 흡수를 하는 게 덜하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덜 비쳐 보이겠죠. 그 다음 주입 기술.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캐뉼라라는 그런 관을 이용을 하거나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 점점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밑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눈밑은 매우 섬세한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좀 많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술 후에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 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과교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약간 모자르는 듯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시술 전후 사진을 잘 찍어서 변화를 관찰을 하는데, 하여튼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시술을 받을 때 그 시술 받는 사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워서 받는 것보다는 앉아서 교정해야 되는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술하는 분을 잘 찾아서 시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의 선정도 병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도 레스틀렌류의 제품이 눈밑 필러 시술에는 다른 필러보다 장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으니, 그런 것도 고려사항으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번 강의에서도 비침 현상 부분에서는 좀 더 강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레스틀렌 아이라이트로 눈 주위 전용으로 해서 나왔지만, 아이라이트가 레스틀렌의 0.5cc로 나온 것은 조금 아쉽고, 레스틀렌 비탈이나 레스틀렌 비탈 라이트가 0.5로 나왔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